아파트에 숨어있던 10대 절도 용의자가 14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를 붙잡은 경찰이 잠시 방심한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람에 빼앗긴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됩니다. 올 한 해 한중의 세 도시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행사가 펼쳐집니다. 사업 예산이 너무 적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이사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결혼이사 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찰의 허술한 용의자 관리가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경찰 감시를 따돌리고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숨진 일이 오늘 새벽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에 편의점 연쇄절도 용의자 19살 김모 씨가 은신해 있는 걸 알고 잡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후에 12시까지 있었다더라고요. 그 형사들이 자기장과 같이 가지고 이제 간다고 12시 반에 나갔다더라고요. 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사고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들은 김 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은신처를 덮쳐 잡긴 잡았는데 김 씨가 아파트 14층 높이에서 갑자기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조사를 받은 김 씨가 담배 한 대 피워도 되느냐고 형사들에게 요구했고 형사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 씨는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형사가 3명이나 있었지만 김 씨의 돌발 행동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건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향해서 뛰어내렸다. 지난달에는 한평의 한 파출소에서 절도 용의자 27살 김모 씨가 경찰에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손을 풀어 달아났다 하루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갑을 찬 용의자가 경찰서에서 도주한 건 알려진 것만 벌써 8차례나 됩니다. 1년 전 성폭행 용의자 노용대 탈주 사건 이후 경찰이 도주 방지 매뉴얼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지역에 부는 안철수 바람에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납작 엎드린 모습들을 잇따라 보여주고 있는데 빼앗긴 시민 지지를 되찾자는 몸부림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고충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자는 건데 첫날 상담은 박혜자 최고위원이 맡았습니다. 소통하고 혁신하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다짐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민주당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고 민주당이 특권층처럼 군림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자세부터 낮추고. 민주당 지도부의 이례적인 5.18 묘지 신년 참배도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려는 성격이 짙습니다. 호남이 없는 민주당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들이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든 구애든 유권자들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변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말로만 혁신을 외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풍이 불어닥치니 납작 엎드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가 기대하는 바처럼 지지 회복과 민심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행사가 올 한 해 동안 광주를 비롯한 한중일 세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적어도 너무 적어서 다른 나라들 보여주기에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 문화장관들은 지난해 광주에서 광주시와 일본 요코하마, 중국의 취안저우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이들 세 도시들이 차례로 개막 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 문화관광 교류 사업을 펼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행사를 우리가 이번에 개최하게 됨으로써 광주시가
영실공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저는 우뚝 서리라고 생각하죠.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사업비를 2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문화부에 국비 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 원이 뒤늦게 반영되고 광주시 예산으로 4억 원이 더해졌지만 당초 예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장 3월에 열리는 개막 행사에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나면 이후 본격적인 교류 행사와 홍보 사업은 규모를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추진도시 문화교류 행사로서 85억 예산이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정도. 한중일 문화도시들은 오는 23일 요코하마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교류 행사의 내용과 범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추경 예산의 6억 원을 편성해 행사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속에서 치러지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우리금융이 광주은행의 매각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광주은행을 팔 수 없다고 밝혀 광주은행의 지역자본 인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광주은행의 매각 때 발생하는 세금 2,500억 원을 감면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이 무산될 수 있어 광주 전남에서는 사실상 포기한 광주은행에 대한 지역자본 인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문제로 진통이 심한 조선대 법인에 교육부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0일까지 정상화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임시 이사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는 13일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2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해 결혼이사 전원을 선임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임원 선임을 촉구했는데도 법인 이사회가 결혼 임원을 선임하지 않아 학교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임이사 9명 중 8명의 선임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교육부의 요구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면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정상화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게 되면은 우리 조선대학교 정체성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사주성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정이사를 선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장기 파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지금 남녘 바닷가에서는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방식으로 김을 만들고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맛과 향이 좋고 건강에도 좋은 수제김 만드는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양식장에서 갓 따온 물김을 깨끗이 씻고 대나무 발장 한 장 한 장에 떠붓습니다. 발장은 햇볕과 바닷바람이 잘 드는 곳에 내걸고 이렇게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김이 만들어집니다. 당일에 말른 것이 더 맛있고 사람도 쉬웠고 그래요. 울퉁불퉁 투박하고 구멍도 숭숭 뚫려 있지만 맛과 향은 으뜸.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다 보니 햇볕이 좋더라도 하루 생산량은 5, 6천 장이 고작입니다. 가격은 100장 한 톳에 3만 원. 일반 김보다 4배가량 비싸지만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다 처리하는데도 벅찹니다. 이거는 주식으로 김이 이 자체 생김부터 맛이 좋아요. 이것이. 그런다 더서 이제 옛날 재래식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맛이 좋다고 봐야죠. 동네 노인들이 오랜 격을 더듬어 30여 년 만에 다시 만들기 시작한 전통 수제김. 올겨울에 2만 톳, 6억 원가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더디지만 정성이 배인 노인들의 손길에서 한겨울 밥상에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북구 무등 장례식장 대표 김덕준 씨께서 200만 원, 남인천하 최성영 씨께서 500만 원, JC2구의 광주지구 회장 최대훈 씨께서 1,0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구도심에 소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폴리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재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 폴리 평가단은 지난해 설치된 2차 폴리 평가를 통해 다음 폴리는 폐허로 방치된 곳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도심을 재생하는 데 우위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평가단은 또 1차 폴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2차 폴리에서는 보완됐다고 평가하고 작품의 주제와 장소 등을 정할 때 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 넓히라고 주문했습니다.